무려 781년, 거의 8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땅의 주인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중 하나로 꼽히는 레콩키스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의 8세기에 걸친 이 장대한 싸움이 과연 어떻게 지금의 스페인을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722년에 있었던 아주 작은 전투 하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싸움 하나가 무려 700년이 넘는 거대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저항의 촛불꽃이 어떻게 타올랐는지 알아보고 수백 년간 계속해서 변했던 국경선,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이 만들어낸 독특한 사회의 모습과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남겨진 유산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반란의 불꽃부터 시작해 볼까요? 8세기 초 이슬람 제국인 우마이야 왕조가 그야말로 폭풍처럼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죠. 하지만 저 북쪽의 산골짜기, 아주 작은 한 구석에서 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711년에 침공이 시작돼서 1492년에 마지막 이슬람 도시 그라나다가 함락되기까지 자그마치 781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 존재했던 기간의 절반이 훌쩍 넘는 시간이에요. 이 기나긴 세월 전체를 우리는 레콩키스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건 722년 코바동과 전투라는 정말 작은 저항에서부터 시작됐죠. 자, 그럼 레콩키스타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스페인어로 재정복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기독교 왕국들이 자신들의 옛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이슬람 세력, 즉 알-안달루스로부터 되찾으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기독교 쪽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이제 두 번째 장, 변화하는 국경선입니다. 레콩키스타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와 이슬람이 딱 나눠져서 싸운 그런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국경선은 계속해서 밀고 밀렸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손을 잡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 바로 그 자취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분열과 다툼이 어느 한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들은 알폰소 3세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바빴고요. 막강했던 이슬람의 코르도바 칼리프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타이파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쪼개지면서 예전 같은 힘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피차일반이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이슬람 쪽에서는 압드 알라흐만 3세 같은 군주가 코르도바 칼리프조의 황금기를 열었고, 알만수르라는 무시무시한 장군은 기독교 도시들을 50번이나 약탈하면서 공포의 대상이 됐죠. 반면에 기독교의 전설적인 영웅 엘시드는요, 이 사람은 기독교 왕을 위해서도 싸우고 이슬람 군주를 위해서도 싸웠어요. 정말 이 시대의 복잡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 북아프리카에서 알모라비드나 알모하드 같은 강력한 외부 세력까지 끼어드니까 판이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정말 예측 불허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수백 년간의 지지부진한 싸움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212년의 라스나바스 대 톨로사 전투입니다. 1212년, 드디어 역사가 바뀔 순간이 온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 으르렁대던 기독교 왕들이 정말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위기감에 웬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시 이베리아 반도의 최강자였던 알모하드 카리프조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운명이 이 한판에 걸려 있었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4만 명. 당시 알모하드 군대의 규모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건 거의 반칙에 가까운 숫자였어요. 전장은 그들의 깃발로 새까맣게 뒤덮였고 누가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기독교 연합군은 고작 1만 5천입니다. 3분의 1도 채 안 되는 병력이었죠. 이 숫자 차이만 봐도 당시 기독교 왕국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전투에 나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폰소 8세가 이끄는 기독교 군대가 과감하게 적의 측면을 파고들어 거대한 진영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이 보이자마자 정예 병력들이 칼리프의 심장부, 바로 개인 막사를 향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돌격합니다. 총사령관의 깃발이 쓰러지자 적들의 사기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칼리프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4만 대군은 그냥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큰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700년 동안 싸우다 보니 이 이베리아 반도의 사회 자체가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네 번째 장, 전쟁이 빚어낸 사회를 통해 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매일같이 전쟁이 터지는 국경 최전선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왕들이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 와서 땅 지키며 살면 자유를 주고 무기도 갖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농민들이 생겨났고요. 또 인구의 10%가 이달고라는 하급 기사일 정도로 엄청난 전사 계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코르테스라는 의회까지 열어서 세금 같은 걸 논의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건 다른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바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평범한 농민이라도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 기사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역동성이 700년의 전쟁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푸른피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당시 기독교 귀족들은 자기들 혈통에 아프리카, 즉 무어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걸 엄청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얀 피부에 비치는 푸른 정맥을 보여주면서 순수한 혈통임을 과시했죠. 바로 여기서 귀족을 푸른피, 쌍그레 아줄이라고 부르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정체성마저도 적과의 다름을 통해 만들어졌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700년 전쟁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또 다른 무엇의 시작이었을까요? 최종 정복과 그 거대한 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판이 거의 정리되어 갑니다. 1340년 살라도 전투를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더 이상의 지원군은 오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469년 이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한 수가 놓입니다. 바로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완도 왕의 결혼이죠. 이 역사적인 결혼으로 가장 강력한 두 기독교 왕국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2년 이 부부왕은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었던 그라나다를 함락시키며 781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레콩키스타의 종결은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을 쓰러뜨린 것과 같았어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먼저 통일 스페인이란 나라가 탄생했죠. 그리고 종교적 통일을 명분으로 이슬람교도와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추방하는 종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면서 남아도는 엄청난 에너지와 돈은 새로운 목표를 찾아 바다로 향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첫 항해 자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평생 전쟁만 하던 수많은 이달고 기사들, 나라에 일이 없어진 전사들이 넘쳐나는데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 써야 했겠죠. 그들이 바로 바다 건너 신대륙으로 눈을 돌린 콩키스타도르, 즉 정복자들이 된 겁니다. 네, 레콩키스타는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 콜럼버스를 바다로 보내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업적이죠. 하지만 그 빛나는 역사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었을까요?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렀을 그 수많은 피와 눈물, 쫓겨나고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인간적인 대가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창조와 파괴라는 이 거대한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